안녕하세요. 제주어 마을을 만나다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석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겨있는 제주어. 이 제주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주어 마을을 만나다가 어느덧 시즌2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함께할 수강생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중산간 마을들을 사진에 담아온 서은석 사진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옹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제주 옹기 전수 장학생 오중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스 코리아 제주 선발대회에서 미스 JIBS 상을 수상한 안지연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제주어의 유래를 맛깔나게 소개를 해주실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제주 방언 혹은 제주어, 요새 와서 제주어라고 하는데 땅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하나가 순우리말이 있겠죠. 고유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중국하고 맞대어 있으니까 중국에 한자 문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자식 지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몽골 지배 한 100년 받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배를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 말이 유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큰 주제가 제주어 지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순우리말 지명이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하는 많은 지명들은 한자식 지명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용두암 그러니까 한자 이름이죠. 용현 그러면 한자 이름이죠. 근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용두암도 일찍부터 써왔고 용현도 일찍부터 써왔으니까 그게 제주 방언 지명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걸 우선 인식하고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방언 지명 그러면 천년 이전에 탐나국 시대부터 일겠죠.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그리고 가까이는 일제강점기 혹은 지금까지 제주 사람들이 제주 지역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가요. 부르고 써왔던 지명이 제주 방언 지명일 겁니다.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지명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많은 지명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붙이는 것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연 지명에 붙이는 경우는 대개 형상 보고 붙이지만 인문 지명의 경우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담아내요. 제주도에는 하산섬이기 때문에 자연 돌이 많죠. 이 돌은 자연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돌을 잘 깎아내죠. 그래 쌓아요. 그럼 이 담은 자연이 이미 아니죠.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 인문을 구분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주도의 밭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갈아서 엎고 밭담을 쌓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문으로서의 땅이에요. 그런데 손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보통 자연으로서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손대지 않을 때의 자연 삶이 있고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나무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인문으로서의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미, 오름, 내, 모루, 동산 이거에다가 모두 다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연 지명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솟아났던 샘이에요. 그런데 이 샘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샘을 돌담을 쌓고 잘 꾸미죠. 그리고 사람들이 파내요. 그래서 제주도의 물들을 보면 대개 3단이나 4단 구성으로 물을 모아놔요. 지명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언어의 중심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뭘로 쓰기 시작하냐?
글자로 쓰기 시작하면 이 지명은 왜곡되거나 엉뚱한 지명이 돼버립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99.9%가 뭐로 써 있죠? 한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 우리말 지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애초에는 이랬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순 우리말로 지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자 배우기 시작하면서 좋은 한자를 뽑아가지고 두 글자로 지으면 조합하려고 하죠, 요새. 그 장명서가 그런 식이거든요. 지명을 글자로 쓰인 걸 보고서 지명 판단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장소죠. 지명은 어딘데? 그리고서 세 번째 관심을 두는 게 개민 뜻은 뭐라? 그렇죠? 뜻은 뭐라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명의 3요소예요. 그래서 제주도 지명에는 순우리말 지명, 한자로 차용한 지명, 한자어 지명, 혼조명 지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기본적으로 보고, 우리 제주도에 제주시 용두암이 있죠. 네. 용두암은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화산 폭발이 일어서서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굳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용의 머리 모양 같았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용머리는 지금도 용머리라고 부르는데 한자를 바뀌었죠. 머리를 머리두자 써서 용두로 만들고 그걸 바위니까 용두암이라 붙였죠. 그런데 서귀포시에 가면 삼방산 앞에 역시 화산재가 돌이 돼서 바다로 쭉 뻗어나간, 그러니까 마치 용이 바다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거기는 용머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방산 앞에는 순 제주방언의 혼종어인 용머리를 쓰고 있는데 제주시 쪽은 이미 용두암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명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월읍 수산리가 물매 오름이죠. 그리고 성산읍 수산리가 물미 오름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물이 솟아나요. 이제는 물이 솟아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 오름 주변에 마을이 들어와서 마을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을 그 한자로 바꾸기를 좋아해요. 이게 한자로 바꾸기 시작한 게 뭐냐? 한자 공부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 숫자로 바꿨죠. 매 그러니까 매산자로 바꿨죠. 그래서 수산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수산이고 애월읍 수산이잖아요. 이 수산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요. 근데 초등학교가 1년 전에 성산읍 수산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짓고요. 제주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지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이름은 수산초등학교로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주시 애월 수산리에서 초등학교를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초등학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바꿔야죠. 마을에 회의를 해서 우리 순 고유한 이름이 물매 아니냐. 그럼 우리 초등학교는 물매 초등학교로 하자. 자, 결과는 애월수산이 물매 초등학교가 더 좋은 이름이 돼버렸어요. 왜? 고유한 이름을 살린 이름이 돼버렸고 저쪽에는 이미 한자식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뜻인 거예요. 그렇죠? 보시는 지형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사람들은 섭지코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주시 조천읍이에요. 관콧입니다. 관콧. 보세요. 똑같은 지형인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관광객을 위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관콧을 제주방을 제주도로 쓰지 못하고 관곳이라고 썼어요. 관곳이라고 쓰면 제가 발음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관꽃이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절대 여기를 관꽃이라고 안 해요. 관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은 하여간 바닷가에서 바다로 쭉 뻗어나가거나 땅에서 사람이 코와 같이 쭉 뻗어나가는 어떤 지형을 순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곧 고지고요. 순우리말은 곧 고지예요.
그런데 이 고지가 제주 방언으로 들어오면 하나로 고지는 코지로 바뀌고 곳은 제주도에서는 콧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코지 콧은 순 제주 방언이지만 애초에 우리말인 거죠. 그러니까 코지 콧이 순 제주도 순 고유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말은 한국말의 하위 변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350년 전 제주도 옛 지도입니다. 자, 성산이 보이시죠? 아까 섭지코지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요 포기가 요 섭지코지에 가면 오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오름이 거의 흔적은 없고 뭐만 남았냐면 등대 세워진 것. 거기를 뭐냐면 붉은 오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400년, 500년 지도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똑같아요. 성산 일출봉, 그리고 협재의 코지. 섭지코지 앞에 가면 돌이 하나 삐쭉 바다에 하나가 앉아서 사진 한 서너 개 서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선돌. 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선돌을 한자로 쓰면 뭐냐 하면 입석이라고 써요. 설립자, 돌석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은 한자로 이미 바꿔버린 지명이 되는 것이고, 순 제주도 지명은 지금도 선돌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지명을 공부할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섭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섭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섭지가 원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섭지는 변해버려서 지금 남아있는 말이고요. 300년 전, 400년 전만 해도 한자로 기록했는데 뭐라고 써있죠? 협자였는데. 협자. 협자. 협이 사람인변이 붙어있고 손수변이 붙은 협이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30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협이라고 불렀고요. 잘 보세요. 이건 아들 자죠. 손자의 제주도 방언이 뭐죠? 손지. 손지죠. 제주도 방언에서는 아들 자의 자가 주로 지라고 발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놈이 자가 아니라 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협은 협입니다. 300년 전까지도. 근데 그 협이 이모음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이모음 앞에서는 흐가 뭘로 바뀌어요? 제주도 방언에 뭘로 바뀌죠? 형. 형을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해요? 성이라고. 성이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협이죠. 협의 여 앞에서 흐가 뭘로 바뀐다고? 시옷으로 바뀌는.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방언은 섭지코지예요. 그러니까 섭지코지의 섭지가 원말이 아니죠. 네? 원말이 아니니까 그 원말이 아닌 걸 가지고 뜻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엉터리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좁은 땅이래요. 섭지는 뜻은 아까 지가 땅이라는 땅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좁은 땅이라고 번역해서 관광객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보실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 뜻이 아니죠. 엉터리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주 고유의 지명, 그리고 결국은 제주 방언 지명이죠. 방언 지명은 원래 제주말로 불렀다. 그렇죠? 원래 제주말로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이건 원칙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서 이 고유 이름을 한자 공부한 사람은 자꾸 한자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 쓰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늘천 그러죠. 하늘천. 천이라고 하는 한자음은 1000년 전에도 천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늘천이라는 한자음도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본디 이름이 소리가 변하는데 이 소리가 변한 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부르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